안녕하세요. 부자아빠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자가 돈을 왜 못 버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타당한 근거를 제가 제시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 인구가 한 500만 명 좀 된다고 해요. 또 통계청 또 보면 또 2,500만이라 하기도 하고 지 멋대로야.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중에는 개인, 전업 투자자, 전문가,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제일 많은 수는 전자에 말씀드린 개인들이고, 뭐 투자 금액이 많고 수익도 높은 쪽은 그 반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쪽이거든요. 왜냐면 굴리는 게 많고 성향 자체가 우리랑 좀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아시잖아요. 예. 연령별로 따져봐도 30대가 18%, 40대는 27%, 50대가 25%, 좀 줄어드네요. 60대는 14%. 그러니까 40대가 제일 높은데 30대부터 시작해서 40대까지 올라갔다가 50대, 60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줄어드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기대 수익률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 내가 기대하는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다죠. 그래서 2007년도에는 30%였어요. 기대 수익. 실제 수익은 얼마였을까요? 10%입니다. 자, 16년도 넘어서서 기대 수익률이 8%로 줄어듭니다. 30%가 8%까지 4분의 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수익률은 어떠냐? 실제 수익률 2007년도에는 10%였던 게 지금은 1%입니다. 1%. 할 필요가 없죠. 1%면 솔직히. 기대 수익률도 적지만 실제 수익률은 몇몇들 빼고는 수익을 못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가 더 많다가 아니라 너무 많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수익은 적고 손실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말 그대로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익보다 손실을 더 많이 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10,000원을 투자해서 10% 이익을 내면 11%, 그러니까 10%의 이익을 내면 11% 수익을 낸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또 헷갈리신 분들 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익과 수익의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1,000원이 수익이고, 수익 이해되세요? 10,000원 투자해서 11,000원이 됐잖아요. 수익이 11,000원이라고요. 그럼 이익이 얼마냐? 1,000원이잖아요. 이게 수익과 이익의 차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예. 자, 그런데 다음 해에 10%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얼마 됩니까? 9,900원이 됩니다. 만약 20% 수익을 냈다가, 이익을 냈다가 20%의 손실이 발생하면 10,000원은 12,000원이 되었다가 9,600원이 됩니다.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10% 이익 냈다가 10% 그대로 손실 보면 9,900원이라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돈을 가지고 20% 이익 냈다가 손실을 20% 그대로 보면 어떻게 된다? 9,600원. 더 많이 잃었다.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더 많이 잃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수익과 손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원금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수익을 위해 이렇게 하시겠지만 크게 욕심을 부릴수록 크게 잃어서 나중에는 원금도 까먹게 된다라는 게 시사하는 바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손실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투자 행태와 심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직장을 얻고 규칙적인 소득이나 여윳돈이 생겨날 즈음 주식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자신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고 하니 뭐 사람 다 똑같은데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든 했어요. 예. 계좌를 개설하고 다 잃어도 큰 부담이 없는 정도의 금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초반이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초반에 살살. 누군가 알려준 지식이나 정보를 바탕으로 왠지 오를 것 같은 주식을 사죠. 초반에 얼마 되지 않아 10% 오릅니다. 기분 좋죠? 역시나 자신의 감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이 좀 남죠. 조금 더 할 걸. 요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예금을 조금 더 찾아서 투자 금액을 좀 늘리죠. 그게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적중해서 이익을 봐요. 와, 통장에 넣어두었다면 몇 년은 기다려야 되는 이제 수익인데 또 아쉽죠? 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와 하면서 자, 대출 이자는 5%안 되고 예, 하루 이틀만 상승하면 뽑을 수 있는 수익률이잖아요. 솔직히 투자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잖아요. 기분 좋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투자합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한 계속 되풀이 되죠. 이것이 대다수의 투자자의 행동, 패턴, 태도, 그렇죠? 자, 그러다가 초심자의 행운이 사라지고 하락이 시작하는 그런 전문용어로 뭡니까? 숨고르기 또는 조정장이라고 하죠. 뭐 일시적인 조정을 거쳐서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막 흘러나와요. 그죠? 그래야 버틸 거 아니야, 사람들이. 빼면은 그런 말 하는 전문가들도 힘들어지거든요. 그거 원래 그래요. 이게 들어와 해야 되잖아. 들어와. 덤비는 사람들이 많아야 나중에 이긴 사람이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 말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긴 다음에 낼름 다 먹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조정이 생각보다 좀 깊어집니다. 그죠? 오래 가죠. 뭐 코인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어요. 저 많이 손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름 날렸다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라면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 어떻게 되냐? 대다수의 투자자는 가치 투자자로 변신을 합니다. 한 5만 원 같은 주식이니 그냥 묻어두고 뭐 잊어버리면 언젠가는 다시 5만 원까지 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위안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강제 존버라고 하죠. 존버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 뭐 5만 원이었던 그 주식이 가치가 실제로 5만 원이 아니에요. 5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다시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장이 어떻게 하죠? 폭락하죠.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반토막 나죠. 예전 가격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죠? 돌아올까요? 쉽지 않은데 또 오르다 보면 더 오를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존버 해봤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반토막 나고 이렇게 뭐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하면은 그냥 팔고 나오죠. 그래서 그냥 예금에 묻어둘 걸 이제부터 뭐 주식 안 한다.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전 진짜 반토막이 아니라 저 1억이 600만 원이 됐거든요. 다시는 안 한다. 진짜 다시는 안 해요. 지금 안 해요. 절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주식을 안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트럼프 형아가 뭐라 말하는 아니면 시진핑 형아 아베 무슨 말 할 때마다 우리나라가 휘청하잖아. 이렇게 주식이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왜 하냐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장 주식 또는 코인, 상장 코인이라고 그러죠. ICO 안 합니다. 오르는 거 이것만 하죠. 그래서 투자 심사에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상승장이 돌아오면 다시 주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률이 문제가 아닙니다. 승률이 문제 아니에요. 들어가는 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하죠. 손실의 문제예요. 이거는 승률이 아니고 손실의 문제야. 제가 예전에 올렸던 어느 영상 보면 되십니다. 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설프게 공부해서 주식해서 뭐 돈 버는 사람 몇 없죠. 제가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제가 코인에서 날렸겠습니까? 코인이나 주식이나 뭐가 틀린데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빠른 수익을 원하는 성향 때문에 벌 수 있어도 못 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5년 묻어둘 수 있습니까? 그럼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강의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히말라야 올라갈 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는 셰르파입니다. 셰르파. 길잡이라고 하죠. 두 번째, 동료입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동료와 같이 가면 더 멀리 간다는 거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베이스 캠프입니다. 갑자기 눈보라, 비바람이 올 때 나를 보호해야 되는 곳이죠. 주식 투자에서도 다를까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짧게 생각해서 투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 고를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무조건 체크해 놓으시고 거기서 쉬셔야 돼요. 계속 오르다 눈보라 맞으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죠? 히말라야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동료와 같이, 그죠? 그리고 셰르파, 나를 인도해 줄 길잡이, 요 세 가지만 있으면 사업이든 투자든 인생이든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안 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더 안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수익, 더 괜찮은 수익. 근데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실을 막아야 됩니다. 워렌 버핏 아저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절대 잃지 말라고, 손실 보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와 이만큼 따고 싶다. 금리가 몇 프로인데 와 이만큼 따고 싶어. 5%, 10%, 20%? 도대체 몇 배를 벌겠다는 거예요. 몇 배를 벌겠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높은 수익에 혹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는 솔직히 스타트업 때 과감하게 투자, 한마디로 돈 날릴 거 생각하고 하신 분들 아니고선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그런 천 원이 안 옵니다. 그냥 버리세요. 작게 하세요. 작게.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처음이다 너무 막 급하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해서 좀 날려봤단 말이에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공부하시고. 왜? 어차피 30대부터 40대까지 올라갑니다. 50대부터 어떻게 됩니까? 40대에서 50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올라가다가 40대 정점 찍고 5, 60대 이렇게 완전 내려간단 말이야. 요때 어떻게 되냐? 버티기라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도움 되셨어요? 투자는 많이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최소한의 손실을 위해서 최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찾으시는 게,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부자 아빠 제임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